자, 오늘은 이 남은 2021년도를 어떻게 내가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시장의 심리가 어떤 게 있나 한 세 가지 정도를 크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첫 번째로는요. 3년 이상을 급하게 달려온 아파트. 지금 과연 심리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가? 또 두 번째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공실이 넘치고 있는 상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투자해보고 싶지만 어려운 토지입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년 이상을 굉장히 급하게 이 아파트가 달려왔습니다. 뭐 서울 포함해서 지방 아파트들도 뭐 두세 배가 어렵지 않게 올라간 게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죠. 자, 그 덕분인가요? 종부세, 양도세, 대출 규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30번 이상의 정책이 나왔지만 부동산 시장, 특히 이 아파트 주택 시장이 잡히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요즘은 좀 보합세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시즌입니다. 서울의 핵심 지역을 제외하고 이제 서울을 좀 벗어나는 지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아파트가 상승 여력이 더 이상 없다고 볼 수 있죠. 올라가야 되는데 다음 타자가 사줘야 되는데 지금은 사자보다는 팔자가 더 많아지고 있는 타이밍이 됐습니다. 물론 서울의 핵심 지역인 강남 상구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제외죠. 그 제외를 하고 점점점 뭐 경기도권 그리고 지방권까지도 지금 계속 상승 여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게 우리 주변에서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호가는 1, 2억 이상이 높아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투자해놓은 그 아파트가 예를 들어 호가가 10억이다 하면 실거래가는 8억, 9억 해도 잘 나가지 않는 게 요즘에 이 아파트 시장이죠. 그리고 아파트 시장은요, 공급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잡히는 게 당연한데, 자, 아파트 시장에 공급이 많아진다고 했을 때는 또 하나의 상승 여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듯 지금 아파트 시장의 심리는 내가 3, 4년 전, 2, 3년 전에 사놓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도 있고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내가 최근에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심리적으로 조금 부담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시장의 타이밍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공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공실이 넘치고 있는 이 상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이제는 애매한 상권, 뭐 동네에 있는 상권이나 뭐 작았던 상권에 사람이 몰리기보다는요, 내가 이왕 코로나 때문에 한 번 간다고 하면 좀 볼거리가 많고 놀거리가 많고 살거리가 많은 핵심 상권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 상권을 제외한 일반적인 상권의 공실은 더욱더 넘쳐나고 있는 게 우리가 흔하게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가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투자 포인트는 핵심 상권, 사람이 많이 몰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싸게 나온 상가가 있다면 투자해 볼 만하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권에 있는 상가를 내가 지금 이 타임에 투자를 해버리면은 앞으로도 공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자, 이 코로나 이후에는요, 사람들이 여전히 동일한 관점으로 소비를 하게 될 텐데 핵심 상권으로 더욱더 몰릴 겁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굉장히 진행이 될 겁니다. 핵심 상권, 놀거리가 많고 볼거리가 많고 살거리가 많은 곳에 사람이 더 몰리고요. 그렇지 않은 상권에는 앞으로도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핵심 상권에서 조금 싸게 나온 상가를 내가 살 수 있다면 투자하시는 거는 지금 타이밍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요, 이 투자해보고 싶지만 이 토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어떤 관점이냐면 아파트나 상가는 눈에 보이는 막 상권들이 주변에 있어요. 비교해 볼 수 있는 대상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요, 와보면 전, 답, 임야, 허허벌판입니다. 자, 이 땅을 내가 1, 2억, 2, 3억 주고 산다? 내 자신한테 좀 의아해지죠. 내가 이걸 사도 되나? 건물은, 아파트는, 상가는 그래도 내가 사볼 만한데 이게 내가 과연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게 토지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두 번째로 보면 이 호재가 있다고는 하나 정말 이게 될 것인가? 라는 고민까지도 또 하게 되는 게 이 토지 투자자들이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토지를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벌어보거나 내 주변에 친인척들이 이런 호재를 갖고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는 경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투자해 보려고 하면 그래도 어려운 게 토지입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과연 이 토지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돈이 된다는 건 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로 뭐 정말 바람만 한번 불고 호재가 몰려서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두세 배, 세네 배, 대여섯 배, 뭐 10배까지도 수익 본 사람들이 많다는 거 내가 자주 들었습니다. 너무 흔해요. 하지만 내가 하려고 하면 망설여지고, 내가 하려고 하면 아닌 것 같고, 내가 하려고 하면 이게 정말 될 거라는 이 고민이 정말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토지를 투자를 할 때 많이 망설이시는 분들, 결단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해드리는 조언은 어떤 거냐면,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문과식 투자, 이과식 투자 나눠지게 된다. 아파트나 상가는 자로 재고 상권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거리를 재고 막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이과식으로 투자를 해도 괜찮은 곳이다. 하지만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문과식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 여기는 수학적으로 뭔가 분석하기도 힘들고 과학적으로 뭔가 데이터를 뽑기도 어렵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싸게 사도 500만 원, 1000만 원, 비싸게 사도 500만 원, 1000만 원. 하지만 토지 같은 경우에는 길 하나 건너도 두세 배가 차이 날 때도 있고요. 길 하나 건너도 1, 20만 원 차이 날 때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과식으로 투자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 토지는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게 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토지는 이과식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문과식으로, 이 정도면, 이 정도 입지면, 이 정도 호재면 내가 투자를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과감하게 해보는 겁니다. 기대감을 갖고요.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토지는. 아파트나 상가는 눈으로 확인하고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토지는 내가 주변의 환경을 보고 개발 호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가를 보고 이 정도면 됐다!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확인의 영역인 아파트와 상가, 확신의 영역인 토지. 확인은 이과식입니다. 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분석하고 할 수 있지만 토지, 이 문과식 투자는 어느 정도의 호재가 진행된 걸 보면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될 거야. 될 수 있어. 정말 이 정도면은 돼. 내가 주변에 이랬던 신도시들, 이랬던 허허벌판들을 내가 수도 없이 경험을 했는데 이 정도가 개발이 됐다면 이거는 될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토지를 한번 해보고 돈을 벌어보고 수익을 내가 내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 토지가 그 어떤 부동산보다도 한번 해본 사람은요,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 수익에 상한선이 없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근래 들어서 몇 년 동안 두세 배 상승한 거죠. 토지는요, 한번 바람 불면 두세 배는 기본이고요. 10배 이상, 60배, 100배까지도 수익 본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심심치 않게 들리게 됩니다. 그랬던 투자해 놓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투자했냐고요? 이과식으로 투자한 거 아닙니다. 문과식으로 투자한 겁니다. 된대. 될 거래. 이 정도 했으면 될 거래. 그리고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투자를 했어. 근데 됐어. 토지로 돈 번 사람들 제가 만나서 여쭤보면요. 이 땅 왜 사셨어요? 될 것 같아서 샀답니다. 여기에 투자 왜 하셨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볼만 하니까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게 토지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필터링을 거쳐야 되냐? 여기가 고속도로 하나 생긴다. 여기가 철도 하나 생긴다. 여기가 호재 하나 있다. 이걸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호재에 대한 악재가 곧 나에 대한 피해로 올 수 있지만 이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요, 호재가 하나 두 개가 아니죠. 계속해서 나오게 되죠. 교통망, 철도,
공항, 고속도로, 항만 할 것 없죠. 산업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관광 레저 들어오고 있죠. 여기에 4차 산업,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호재가 하나가 아니라 10개 그 이상 되는 지역이라면 내가 확신을 갖고 가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는 문가식 투자로 하는 게 돈을 벌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좀 허무맹랑하죠? 좀 어렵죠? 그래도 우리 주변에 토지를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주변에 신도시들, 저게 된다고? 에이, 야, 저기에 뭐 저렇게 개발한다고 누가 와 살아? 그랬던 신도시들, 여러분 지금은 사람 다 살죠. 그랬던 신도시들 다 되고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 돈 다 벌었죠. 여러분, 토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과거에 수도 없이 봤던 그 경험들, 이 토지에, 이 새만금에 함축해서서 한번 이쪽에는 투자해서서 여러분들이 돈을 한번, 수익을 한번 내보시는 그런 경험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여러분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안 투자, 새만금 투자 많이 고민되십니까? 이 부안으로 오셔서 이 부안 보안관과 함께 얼마만큼 새만금이 개발됐는지, 어떤 땅을 투자하면 좋은지 한번 현장에서 보시고요. 여러분들 확신 가지고 투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안 보안관이었습니다.